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기훈입니다. 2020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 시행되면서 지방선거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지방선거에서의 후원회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 가능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 지정권자가 확대되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모금의 길이 열리면서 정치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된 만큼 곧 다가오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며 후원회 설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알기 쉬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에서는 후원회 설립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 절차를 단계별로 세세하게 알아봅니다.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선거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선거운동에서 쓰이는 금전과 물품 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후보자들이 선거와 관련해 사용하는 경비는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있는데요. 만약 정치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자금을 받을 경우 주고받는 사람 간의 정치자금을 매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어 후원회라는 제도를 마련해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회는 어떤 것일까요?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당 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후원회 설립의 절차를 단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 설립, 정관 작성. 먼저 후원회 설립의 첫 단계, 정관 작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후원회의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이란 후원회의 조직 형태, 운영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원회의 내부 규칙을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 제9조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되 후원회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유롭게 구성하면 되는데요. 후원회의 명칭과 목적 및 소재지를 비롯하여 회원, 후원금, 대표자 및 회계 책임자, 대표자의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후원회의 해산과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사항,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 및 감사기관에 관한 내용과 함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을 살펴보면 보다 수월하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및 대표자 선임. 정관 작성을 완료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후원회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창립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경과보고, 안건 처리, 회회의 순으로 진행하되 각 후원회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선임된 대표자에게 서식과 같은 취임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취임 동의서는 후원회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반드시 후원회 대표자 개인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후원회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후원회 정관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대표자 각각의 취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꼭 명심하세요.
후원회 설립, 결성회의록 작성. 창립총회가 마무리되면 결성회의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회의록에는 창립총회 개최 일시와 장소, 안건 처리 등 회의 진행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회의록의 내용이 후원회 등록 신청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에는 A라는 대표자를 선출했다고 작성한 후 후원회 등록 신청 서류에는 B라는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각 안건이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 회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맞게 창립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고 회의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에는 회의 진행 상황을 기록한 기록자와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록자와 확인자는 회의 참석자 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록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신청할 때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때 회의록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본 대조필에 후원회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후원회 설립, 후원회 지정 신청. 회의록 작성 단계까지 완료한 후 후원회로서 외형과 실질을 갖춘 단체는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후원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는 자신을 후원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요. 지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후원회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작성한 후 후원회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후원회에 지정서를 교부한 연, 월, 일을 적은 후 후원회 지정권자인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후보자의 지정을 받은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로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시도위원회에 등록 신청하고 자치구 시군의장과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그리고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관할구시군 위원회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설립, 후원회 명칭과 인형서 작성.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바로 후원회 명칭과 인형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후원회의 명칭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각 선거 항목 명칭의 앞부분에 지역명을 포함하여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의 뒷부분에 성함을 표기해 후원회의 명칭을 정확하게 작성해 줍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홍길동이라면 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홍길동 후원회가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서울시 용산구 가선거구 구의회 의원에 출마하는 임꺽정 예비 후보자라면 용산구 가선거구 구의회 의원 예비 후보자 임꺽정 후원회가 되는 것이죠. 후원회가 명칭을 정하게 되면 이후 후원회의 도장과 후원회 대표자 직인을 조각하여 인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후원회의 도장은 정해진 후원회 명칭에 인, 자를 붙여 조각하고 대표자 직인은 후원회 명칭에 대표자 인을 붙여 조각하여야 하는데요. 인형은 위조될 수 없도록 조각합니다. 이후 조각한 후원회 도장과 후원회 대표자 직인을 사용해 인형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때 인형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색으로 날인해 줍니다. 후원회 설립, 사무소 설치. 인영서 작성까지 마친 후원회는 등록 신청 이전의 마지막 단계로 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후원회는 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후원회 사무소에는 유급 사무직원을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후원회 설립, 후원회 등록 신청. 사무소 설치까지 완료한 후원회는 마지막으로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앞서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의 지정을 받은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위원회로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후원회 정관 내용이 법과 규칙에 위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원회 등록 신청서상의 내용과 구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후원회 명칭과 인영서의 인영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할 때 어떤 구비 서류가 필요할까요? 앞서 안내해드린 단계를 차근차근 제대로 밟아오셨다면 구비 서류가 모두 마련되어 있을 텐데요.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한 부와 함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 동의서, 인영서, 후원회 지정서, 후원회 결성 회의록 4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각 한 부씩을 준비해 줍니다. 또 후원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후원회 회계 책임자 선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회계 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후원회의 대표자는 공직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을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계 책임자는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2 이상이 회계 책임자가 되어 겸임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회계 책임자를 선임 신고할 때에는 선임 신고서와 회계 책임자의 취임 동의서, 그리고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예금 계좌는 회계 책임자의 명의의 계좌로 개설하고 후원회 등록 후 후원회 명의로 바꾼 뒤 변경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 하나. 수입용 계좌는 모금의 편리성을 위해 1개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지출용 계좌는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단 1개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의 통장을 수입용, 지출용 계좌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후원회 설립,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신청. 후원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회계 책임자 선임 신고서와 함께 하나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신청서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전자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인데요.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면 정치자금 영수증을 전자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후원인이 정치자금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에도 간편하게 재발급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데요.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할 때 이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신청서를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같이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서에 기재된 후원회 회계 책임자의 연락처로 정치후원금센터 관리자 계정 정보를 인계하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회계 책임자의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하단에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니 꼭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할 선거구 위원회로 신청된 신청 서류는 관할 선거구 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 정당과로 접수됩니다.
계정 생성 및 인계 등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치후원금센터 헬프데스크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회 설립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직선거.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설립 절차와 설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 중요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온 것처럼 후원회 설립 이후에도 예금계좌 변경 신고, 후원회 회원 모집 등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원회 설립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더욱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